이번 영상에서는 크로스 가방으로도 쓸 수도 있고 토드 형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코바늘 가방을 함께 떠보려고 해요. 이렇게 트윈원으로 가방끈을 이용을 할 거면 이렇게 개고리 하나를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이 개고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두 줄로 매게 되면 토드 형태로 짧게 될 수가 있고요. 얘를 개고리를 풀어서 반대쪽, 저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어요. 반대쪽 맞은편 가방끈 위치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크로스백 형태로 길게 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늬 또한도 단조로우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리오실 두 볼 중에서 반볼 이상을 남겼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로 함께 떠보려고 하고요. 바늘은 모사용 6호 코바늘 이용을 해서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은 우리가 기초를 만들 수 있는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기초 코는 47코 기준으로 해줬어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대로 떠주는데 47코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는 건 5코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47개의 사슬을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47개의 사슬을 모두 다 뜨고 왔어요. 이제 그런 다음 기초가 되는 바닥단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바닥단은 한 단만 떠줄 거예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세 번째 사슬코에는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얘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 바늘을 실 한번 감아서 같은 자리 여기 마지막 47번째 코 윗가닥에만 넣는 게 아니고 아랫가닥 함께 넣어주시면 좋은데 불편하시면 윗가닥 한 가닥에만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자, 이렇게 47번째 사슬에는 한길긴뜨기 3개로 시작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한 코를 빼두고 45개의 사슬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코를 47개를 맞게 뜨셨다라고 하면 숫자 세실 필요 없이 마지막 코만 남겨두고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를 제외하고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떠줬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5개를 떠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3개까지 뜨면 대칭이 맞죠? 시작할 때도 3개를 떴죠. 그런 다음 편물이 완전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넷, 마지막 같은 자리에 5개, 한길긴뜨기 5코 늘림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3개밖에 뜨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로 끝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5개를 떠줬고요. 그런 다음 반대쪽에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다시 한 코에 하나씩 45번을 모두 다 떠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숫자는 굳이 셀 필요 없이 마지막 코 한 코를 남겨두고 모든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만 남겨두고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모두 다 떠줬고요. 그리고 시작을 했던 시작코에 돌아오게 되면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2개, 한길긴뜨기 2코 늘림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 다음 여기 우리 단수링 걸어놨던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면서 단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닥은 1단만 만들어주고 이제 바로 무늬단으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무늬는 1, 2, 3, 4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무늬는 1, 2단, 3, 4단 계속 반복인데 시작을 하는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4단까지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뜨는 형태는 1, 2단으로 계속 구간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무늬 일단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혹시라도 코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 번째 사슬코에는 단수링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 둘. 조개 모양을 떠줬어요. 조개 모양이긴 한데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로 이루어진 조개 무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코를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코 건너가고 5번째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뜨는데 이때 보면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완성을 하기 전에 코가 이렇게 실이 늘어나게 되면 코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끝쪽에서 무늬 부분 올 때 신경을 써서 떠주시는데 위치 확인을 하고 이렇게 편물이 접히도록 잡아당겨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면서 코 머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어요.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2개를 모두 같은 자리 떠줬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코 건너가고 5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뜰 때 이렇게 편물이 가지고 와지도록 당겨주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이렇게 떠줬어요. 자, 물론 우리가 여기 고랑 사이를 보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조개무늬와 조개무늬 사이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코가 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미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뜰 때 신경을 써서 떠주시면 훨씬 더 예쁜 편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코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2번째 코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개무늬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늬 1단을 모두 다 뜨고 나면 마지막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빼뜨기 라인까지 이렇게 4코를 건너가는 걸로 끝이 나죠. 그런 다음 이렇게 가방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마무리는 우리가 단수링 걸어놨던 사슬 3번째 반코에 혹은 코 머리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면서 1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무늬 2단 떠줄게요. 무늬 2단의 시작은 여기 사슬 하나를 떴던 고랑으로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2번째 코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 한 코 한 다음 시작을 해줄게요. 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나서 짧은뜨기 코에는 단수링을 걸어 둘게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그런 다음 우리가 무늬와 무늬 사이 있죠. 그냥 고랑이에요. 코가 없이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V스티치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사슬 하나까지가 반복하는 반복 패턴이에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V스티치 하나, 사슬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는 조개 무늬 사이, 사슬에 사슬 고랑이요. 코 머리에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V스티치예요.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을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계속 쭉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사슬 고랑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V스티치 모두 같은 자리에 떠주고 그런 다음 사슬 하나. 어렵지 않죠? 뜨는 위치가 고랑으로 모두 고랑인데 사슬 고랑에는 짧은뜨기 떠주고 무늬 사이 고랑에는 V스티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V스티치와 짧은뜨기 사이에는 계속 사슬 하나씩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지막까지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2단의 마지막은 V스티치 다음 사슬 하나로 끝이 나면서 무늬가 끝이 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짧은뜨기 단수링 걸려있는 코에 첫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코가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무늬 2단까지 떠줬어요. 이제 그럼 무늬 3단인데 무늬 3단은 우리가 무늬 1단 떴던 거랑 동일해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는데 위치는 여기 우리 V스티치 사이에 떠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스티치가 어디 있나 보면 지금 시작 코는 여기, V스티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죠. 시작은 왼쪽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한길긴뜨기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슬을 조금 길게 하나를 떠주신 다음에 바로 V스티치, 코 보이죠? V스티치, 거기에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자, 이렇게 무늬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첫 코 나중에 조금 헷갈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슬코에 일단 단수링을 걸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바로 다시 V스티치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뜨고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자, 무늬 3단은 뜨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작을 했을 때 조금 멀리 이동을 했다라는 느낌일 뿐이지 계속 뜨는 건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는 거고요. 위치는 V스티치 사이에 사슬 하나 고랑에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늬 3단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무늬 3단은 마지막까지 끝이 났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빼뜨기를 여기 사슬코에 걸어뒀죠. 마무리는 사슬코에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다가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 사슬에는 단수링을 걸어둔 이유가 있어요. 자, 단수링을 걸어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무늬 4단을 뜨려고 보니까 짧은뜨기와 V스티치를 반복을 해줘야 하는데 짧은뜨기는 여기 사슬 자리에 뜨죠. 그런 다음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V스티치를 떠줘야 해요. 그런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시작할 위치가 V스티치를 뜰 위치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슬코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스티치를 뜰 때 4단의 시작은 V스티치 뜨는 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3코 뜨고 그리고 V스티치에 사슬 하나까지 해서 사슬 4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반대쪽 V스티치를 뜨기 위해서 바늘을 실 한번 감고 고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슬코 머리에 이렇게 반코에 그대로 V스티치를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떠주게 되면 무늬 부분, 시작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지 않게 아주 예쁘게 무늬가 진행이 되니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4단은 V스티치를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V스티치 끝이 났으니까 사슬 하나 뜨고 그리고 조개무늬 사이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로 끝이 나요. 자, 2단과 다른 점은 2단은 짧은뜨기 뜨고 V스티치 떴죠. 4단은 V스티치를 먼저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자, V스티치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V스티치 뜨고 사슬 하나 뜬 다음에 무늬 사이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쭉 반복해 나가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다시 1단으로 진행이 되겠죠. 1단으로 진행하는 거. 여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무늬 홀수단 시작을 할 때만 다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단수링을 걸어준 위치는 사슬 3번째 코에다가 그냥 단수링을 일단 걸고 시작을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무늬 4단까지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단의 마지막은 짧은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는 걸로 끝이 났고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사슬 세 번째 코에 저는 단수링을 걸어 놓죠. 그래서 사슬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면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우리가 V스티치 사이에는 다시 조개 무늬를 떠야 하죠. 그래서 이 조개 무늬를 뜰 때 우리가 사시세코를 더 이상 한길긴뜨기 하나로 대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났으면 우리가 여기 3단을 시작을 했었을 때처럼 사슬 하나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 V스티치 사이 고랑에 그대로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단수링을 걸고 나중에 되돌아와서 빼뜨기 하는 위치는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빼뜨기를 해주면 사실 세 코가 보이지 않도록 예쁘게 단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면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 떠주시면, 자, 이제 무늬 홀수단 1단을 시작을 할 때처럼 여기 보시면 한길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2개가 직선 상태에 오게 됐죠. 이렇게 무늬가 틀어지지 않고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는 2, 3, 4 다시 1, 2, 3, 4를 쭉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높이의 무늬까지 모두 다 만들어서 왔고, 무늬는 홀수단으로 마무리 해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짧은뜨기 한 단, 되돌아 짧은뜨기 한 단으로 단 마무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첫 코에 바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도 짧은뜨기를 뜨고 세 번째 코는 넘어갈 거예요. 사슬코는 넘어가고 그 다음 셋, 4개. 조개 무늬에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에만 짧은뜨기를 모두 다 떠줬어요.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나, 둘, 사슬 건너가고 한길긴뜨기 셋, 넷. 이렇게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뜨는데 사슬코 한 코는 제외하고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에만 모두 다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머리코에만 뜨는 이유는 물론 코스를 보자면 사슬코까지 모두 다 떠야지만 맞는데 얘를 마무리를 빼뜨기가 아니라 되돌아 짧은뜨기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엠보싱이 있는 올록볼록한 마감이 되죠. 그래서 사슬코에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주게 되면 윗부분이 조금 늘어지면서 예쁘지 않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에만 만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에 떴는데 윗부분의 편물이 오므라든다 라고 하면 코를 조금 느슨하게 뜨시거나 오히려 좀 느슨하게 뜨기가 어려우시면 바늘 사이즈 한 치수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코수는 늘리지 마시고 바늘 사이즈 키우는 걸로 해서 혹은 장력 조절을 해서 짧은뜨기 단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단이 마무리가 됐어요. 뜨고 나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봤을 때 윗부분 오므라들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 첫 번째 떴던 짧은뜨기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짧은뜨기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깔끔한 걸 원하시면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되돌아 짧은뜨기도 사슬 하나 기둥을 뜨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기둥사슬 뜨고 나서 짧은뜨기를 뜨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돌아 뒤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는 위치는 내가 마지막에 떴던 짧은뜨기 코로 갈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라인은 빼뜨기 매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뜨지 않고 건너가요. 마지막 짧은뜨기 코로 가서 뒤쪽으로 바늘이 가죠. 뒤쪽으로 바늘을 가고 실 끌고 오고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뒤로 넣고 실을 바늘에 걸어서 끌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늘에 두 가닥이 걸리는데 이렇게 꼬이면서 걸리게 되죠. 두 가닥을 짧은뜨기. 그래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뜰 때는 이렇게 바늘 손목에
회전을 준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록볼록한 동그라미들을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우리가 마지막 코라고 하면 여기 시작을 했던 빼뜨기 했던 첫 코까지 모든 코에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모두 다 떠줬어요. 마지막 한 코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빼뜨기 했던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있는 짧은뜨기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까지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고 나서 얘는 매듭 없이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실의 길이는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의 여유를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쭉 빼서 당겨서 실이 풀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꼬리실은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코 뒤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이때 돗바늘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 보이죠? 여기 사선에 이렇게 콕하고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코와 연결시켜 준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잘 됐고요. 이렇게 연결된 꼬리실은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옆쪽보다는 한길긴뜨기가 있는 아래쪽 기둥으로 숨겨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실을 숨기실 수 있어요. 이때 실이 관통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많은 코 이동하지 말고 한 코씩 해서 여기 한길긴뜨기 기둥까지 어느 정도 숨겨졌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실을 잘라서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인 가방이 모두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여기에 가방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가방끈은 제가 초반 영상 시작을 할 때 보여드렸죠. 이렇게 새우뜨기를 조금 길게 떠서 한쪽은 바느질과 연결해 줄 거고 한쪽은 개고리, 이렇게 개고리도 원터치 오링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걸로 해서 한쪽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반대쪽에 걸어서 줄을 짧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새우뜨기를 함께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끝쪽에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를 조금 남겨두고 사슬을 느슨하게 2개 떠주시면 돼요. 혹은 사슬 매듭 만들고 사슬을 2개를 떠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쪽에 있는 V자에 한 가닥에 실 걸고 와서 짧은뜨기. 자, 그런 다음 옆에서 이렇게 제가 편물을 잡고 있죠. 이렇게 바늘이 있는 쪽이 중지, 아래쪽 면을 엄지로 잡고 엄지를 측면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여기 V자 코, 짧은뜨기를 떴던 코 머리 아래에 있는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에 바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실 끌고 와서 2가닥 되면 짧은뜨기. 자, 똑같이 왼손으로 잡고 엄지가 틀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현재 짧은뜨기 코 아래에 이제부터는 2줄의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바늘에는 2줄을 통과해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다시 편물 돌려주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크로스로 될 길이만큼 일단 정해주시면 돼요. 혹은 투인원 가방끈으로 뜨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토드형을 원하시면 토드형의 길이, 혹은 숄더의 길이를 원하시면 숄더의 길이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새우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저는 크로스 기장으로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새우뜨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뜨고 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린 건데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쪽 아이에 새우뜨기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 링크를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모두 다 뜨고 개꼬리 하나 준비해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왔고요. 대략 길이는 110cm가 조금 안 돼요. 110cm 정도, 100에서 110cm 사이로 해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고리, 링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줬어요. 자, 마무리는 이렇게 짧은뜨기 되어 있을 때 반대쪽에 그대로 실 끌고 와서 첫 번째 고리 통과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매듭 짓고 또다시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꼬리실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일단 한쪽에는 가방과 연결을 하고 한쪽은 요 개고리에 연결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옆면이 되는 무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측면은 여기 사슬고랑 여기에 무늬와 무늬 사이, 우리 여기 기둥코 세웠던 여기에 그대로 연결을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에 가방과 연결을 할지는 여기에 개고리가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대쪽은 개고리가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개고리를 연결해 줄 거고 반대쪽 여기에서는 가방과 함께 부착을 여기에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자, 꼬리실 돗바늘 연결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돗바늘에 걸고 겉면에서 안쪽 면으로 그대로 통과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 고리에 나중에 여기 개고리 연결을 해서 짧은 가방끈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된 채로 두 개를 연결시켜 줘야 하는데 이렇게 뒤쪽에 올록볼록한 여기 옆 라인 보이죠? 여기 옆에 라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겹쳐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여기 만나는 첫 번째 옆 날개고리에 넣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 날개고리에 넣어서 기둥을 이렇게 감침질 해주시면 돼요. 한쪽 면 한번 연결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이때 바늘 넣을 때 손 조심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 고리 다시 아래쪽 이렇게 2번 감침질로 연결해 줬고요. 그런 다음 반대쪽 고리를 찾아서 반대쪽 고리 찾아서 반대쪽 고리와 또다시 내가 지금 연결한 반대쪽 측면 반대쪽 면 다시 아래쪽 고리 이렇게 옆날개 기준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보다 쉽게 연결하실 수 있어요. 옆날개 하나,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두 번씩 감침질을 모두 다 끝내줬고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연결이 됐으면 이 꼬리실은 여기에서 자르지 마시고 가방 끈 쪽으로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통과, 가방 끈 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통과해서 위쪽으로 쭉쭉 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더 안쪽 기둥으로 그런 다음 쫙꽉 잡아당겨서 여기 한쪽에 꼬리실 나온 건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에 연결이 됐고요. 이제 개고리, 반대쪽은 개고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고리 준비해서 얘는 이렇게 회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앞쪽 뒤쪽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꼬리실 돗바늘에 넣고 그대로 편물 통과 시켜주고, 얘는 이렇게 똑같이 조금 여유 있게 딱 맞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양쪽에서 봤을 때 좀 대칭이 맞도록 이렇게 여유 있게 저는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게 연결하기 위해서 100cm보다 조금 더 많이 떠줬어요. 똑같이 날개, 여기 처음 날개, 그리고 아래쪽 양쪽 날개를 그대로 감침질 하는 형태는 동일한데, 얘를 가방 몸체에 연결을 했는지 개고리를 넣었는지 차이밖에 없죠. 이렇게 아래쪽이 끝이 나면, 한쪽이 끝이 나면 똑같이 반대쪽 고리, 반대쪽 고리, 또다시 아래쪽,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고리 해서 얘도 두 번씩 똑같이 감침질 해줬고요. 그런 다음 역시나 꼬리실 자르지 않고 가방 끈 쪽으로 좀 깊숙하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돗바늘이 만약에 굵은 돗바늘이다 라고 하면 그냥 몇 코 작게 숨겨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편물 통과하기가 그렇게 굵은 바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똑같이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방 끈 부분이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줄 때도 여기 반대쪽 무늬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크로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 크로스 아니고 나는 지금 짧은 가방끈으로 사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 그대로 고랑에 통과 시켜서 쭉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끌어올려서 반대쪽 고리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트위너 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가방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뜨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하면 예쁜 키링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